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 젊은 층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지지율 30%대를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30%가 붕괴되면 핵심 지지층만 남고 중도층이 이탈한 상태로서 통치력이 약화된 레임덕이 시작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지지율은 단순히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작동시키는 힘이 약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지지율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민생 경제가 나빠져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환율이 1,600원대로 가고 다시 1,700원대, 내년에는 1,800원대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보다 선거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당연히 정치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국민들이 이것을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런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중도층 이탈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은 정책 실패보다 훨씬 빠르게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의 실패는 경제 문제보다 파괴력이 더 큽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자산 신뢰이므로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정권 자체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뿐이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의심을 갖게 합니다. 민생 경제 체감 악화로 인한 불만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이 문제에 더해서 여당 내 갈등이 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 당권 경쟁,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먹고 살기 힘든데 내부 싸움이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를 통합하는 리더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경제 성과가 있으나 이것은 반도체 관련 주식에 해당합니다.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 수도권 중도층 다수가 이재명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보면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대개 땜빵식 정책이었으니까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지지율 하락이 조정을 거쳐서 반등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길입니다. 그 조건은 당내 갈등이 봉합되고 민생 경제에 대한 체감이 개선되고 선거 관리나 정치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가겠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정부 여당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내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 집권당 내부 갈등은 외부 요인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경제보다 정치가 더 sức 없다는 인상을 주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래서 경제 체감 개선이 지연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주거, 고용 등 체감 경제인데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은 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돈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민생지원자금, 유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퍼주기 정책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파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폐해는 결국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가 특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돈을 찍어서 충당한다면 결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이 됩니다.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경제 성장 효과가 낮고 국가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현재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게 하는 정책으로 젊은 세대에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산업은 붕괴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